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이 태양은 핵융합 발전소라고도 부릅니다. 이 태양과 같은 고온 고압 조건에서는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의 원자 핵들이 서로 합쳐져서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태양이 뜨거운 이유이자 우리 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막대한 에너지는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가 기체가 아닌 플라즈마로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양 에너지 자체를 지구상에서도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컨셉을 우리는 인공태양 혹은 핵융합 발전소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꿈의 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왜 꿈의 에너지냐? 만약에 이 핵융합 발전소가 상용화된다면 이것은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과 같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연료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나 환경 문제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라든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발생시키지 않고요. 또한 핵융합에 필요한 연료인 수소의 동위원소들은 바로 우리 주변 바닷물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융합 발전소를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기거울을 이용해 태양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장치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실제 태양은 자기 스스로의 중력으로 인해 고온 고압의 플라즈마를 스스로 뭉쳐놓고 핵융합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지만 우리 지구상에서는 이러한 중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일 두 개로 자기 거울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태양 플라즈마를 가두어서 핵융합 반응을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자기 거울의 한계점도 배웠는데요. 특히 로스콘이라고 불리는 일부 영역의 플라즈마가 여전히 이 자기 거울의 양 끝을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 거울 형태의 장치에서 플라즈마가 양 끝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라면 이 양 끝을 이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즉 여기서 까만색 선들이 코일이고 그 코일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 플라즈마를 가두어 놓는다면 이 플라즈마는 계속해서 이 자기장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 도넛 모양의 구조에 가두어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런 도넛 모양의 장치를 만들어서 플라즈마를 가두려고 노력해봤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장치에서 우리는 자기장이 도넛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휘어진 자기장에서 커버처 드리프트가 발생한다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드리프트는 자기장과 원심력의 수직한 이렇게 위아래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드리프트로 인해서 플러스 입자는 위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입자는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위쪽에서는 플러스가 모이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가 모이면서 전하 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전하 분리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면 전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으니 그 둘의 수직한 바깥 방향을 따라서 이 크로스비 드리프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소 복잡한 순서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넛 모양의 장치에 플라즈마를 가두려고 해봤더니 순식간에 이 도넛 모양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려면 결국에는 전하 분리 현상을 끊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일상으로부터 힌트를 하나 얻습니다. 바로 우리가 꿀을 뜰 때 사용하는 꿀뜨개인데요. 이 꿀뜨개는 일반적인 숟가락과 달리 오목한 부분이 없이 그냥 뭉툭하게 생겨 있습니다. 이 꿀뜨개를 우리는 꿀에 담가서 꺼낸 다음 잘 돌려주면 이렇게 꿀이 아래로 흐르려는 걸 계속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서 플라즈마 장치에서도 이렇게 전하가 위아래로 이동하려는 걸 꿀뜨개와 같이 계속해서 돌려준다면 이 전하 분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리된 전하를 다시 돌려서 섞어주는 아이디어로 초창기에 미국과 러시아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아이디어를 스텔러레이터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텔러레이터는 장치 자체를 꼬아줘서 전하가 분리되더라도 장치를 따라 이동하면서 다시 섞일 수 있게끔 설계된 장치입니다. 특히 초기의 스텔러레이터는 그림과 같이 팔자 모양으로 생겨서 말 그대로 팔자 모양 스텔러레이터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시간이 지나서 더 현대적인 스텔러레이터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러시아의 해결책을 토카막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카막 방식은 장치를 꼰다기보다는 수직한 방향의 자기장을 추가해줘서 자기장만 꼬아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빨간색 방향의 코일 전류를 걸어주면 하늘색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로이달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플라즈마를 따라서 추가적인 전류를 걸어주면 이것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것을 폴로이달 자기장이라 부릅니다. 자, 이 두 가지 자기장을 합쳐준다면 전체적인 자기장은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꼬인 형태의 자기장은 스텔러레이터의 꼬인 장치와 마찬가지로 분리된 전하를 계속해서 섞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실제적인 토카막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보이는 여러 종류의 코일들을 활용해서 꼬인 형태의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이러한 비슷한 원리는 우리 자연에서도 발견되곤 합니다. 바로 구상번개라는 현상인데요. 구상번개도 번개의 일종이긴 한데 일반적인 번개는 한 번 내려치면 바로 땅으로 사라지는 반면에 아주 드물게 번개가 내려친 다음 그중 일부가 뚝 떨어져 나와서 한참을 이렇게 느리게 떠다니다 사라지는 현상들이 관찰되곤 합니다. 이걸 우리는 구상번개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먼 옛날 도깨비불이라 부르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구상번개도 플라즈마의 일종인데 이 플라즈마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뭉쳐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이 구상번개는 스스로 뭉쳐져서 한참을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태양이라는 플라즈마를 중력 없이도 잘 뭉쳐져 있게 하고 공중에 떠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핵융합 반응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상번개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된 건 아니고 몇 가지 가설들로만 얘기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설이 바로 자기장 소용돌이 가설입니다. 플라즈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움직이면 그 자체가 전류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특히 이 전류는 수직한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도 하죠. 또한 한번 자기장이 생기면 하전 입자는 이 자기장에 묶여서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즉 번개가 한번 내려쳤을 때 우연찮게 그중 일부가 뚝 떨어져 나와서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고리 모양을 만들게 된다면 이 고리 모양의 플라즈마는 소용돌이 모양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는 자기가 만든 소용돌이 자기장에 다시 묶여서 이 고리 모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플라즈마가 자기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으로 자기 스스로를 꽉 붙잡아두고 뭉쳐두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토카막이 이것과 동일한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카막에서도 소용돌이 모양의 자기장을 잘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 플라즈마를 잘 묶고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에는 이런 토카막과 같은 장치들이 200여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있는 한국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K-스타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D3D 장치, 유럽에 있는 Z 장치 등등이 있고 특히 이러한 장치들을 잘 보시면 아래 그림들과 같이 플라즈마를 고리 모양, 도너츠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두어 두는 토카막 방식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국가에서도 핵융합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국제 공동으로도 협력을 해서 훨씬 더 거대한 핵융합 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국제 공동 핵융합 프로젝트인 이터인데요. 이 이터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우주정거장이라든가 입자 가속기와 같은 또 다른 최대 규모의 과학 프로젝트들이 존재하지만 참여하는 국가의 수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터가 최대 규모의 과학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이 이터는 2030년대 완공되어서 보다 상용화에 가까운 핵융합 실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들에서는 이러한 핵융합을 위해서 필요한 플라즈마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